안녕하세요. 엄마대학 이재숙입니다. 여름에 시작했던 엄마대학 유튜브가 어느새 벌써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옷은 좀 길어지고 하늘은 푸르고 여기저기 단풍이 물들면서 참 아름답다. 늘 자연은 아름답지만 특히 저는 가을이 참 좋더라고요. 가을 속에서 이렇게 그 색깔의 다양함, 그리고 추수를 끝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자기를 버리는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가을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꽃보다도 단풍이 이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좋은 시절에 그냥 훌훌 거리로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풀 한 포기에 물도 한번 보시고 벽을 타고 가는 담쟁이의 단풍도 즐겨보시고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단풍들이 햇빛에 더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많은 이런 계절의 축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이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교 쪽이나 이런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마음의 법칙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몇 가지를 요약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나도 이제 뭔가 마음을 닫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좀 더 일찍 20살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을 깨치셨으니 내가 지금부터 죽어라 노력을 하면 아직 10년이 남았으니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지나고 보니까 정말 환상이었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제가 닿지가 않았는데 30 넘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내가 좋은 이런 마음의 넓이를 갖고 있어야지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많이 들여다보고 저의 겉은 어쩔 수 없지만 내면에 제가 아는 저를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통제 법칙입니다. 통제 법칙은 내가 나를 통제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자유죠, 자유. 노예 해방부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자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끊임없이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모든 거에서 이렇게 자유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해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통제 법칙은 어떻게 나를 작용하는가, 내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만큼 타인도 자유롭게 두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제 법칙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과연 나는 어떤 거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람이 있죠,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으로 통제를 받아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제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엄마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어떤 통제를 받고 있냐면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옛날에 했던 말들,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영향을 참 많이 받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재수가 해봐. 잘할 수 있어. 이렇게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해봐. 잘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든지 하는 거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실패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실패라는 거는 얻는 걸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인데 저는 그만둔 경우가 없어요. 올해 어떤 거는 10년, 30년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어떤 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로 이런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은 상처를 통제를 받고 있죠. 엄마 아빠의 어떤 관계, 엄마가 해줬던 아니면 엄마가 아빠에게 당했던 또는 아빠의 어떤 안 좋은 점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도 그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투영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게 통제를 받고 있나요? 난 아직도 지금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부모의 그 통제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좀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놓고 나도 독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물건에 통제를 받는 경우 있죠. 예, 명품 백에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 자동차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폰을 이렇게 바꾸면 난리가 나요. 야, 이건 뭔데? 뭐, 새로 나온 건데? 그래서 기능이 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차를 바꾸면 어때요? 네, 차에 영향을 받아요. 차로서 사람들을 평가를 하지요. 나름대로 그런 물건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패션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망에 의해서 자신을 이렇게 통제를 하지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등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께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캠프를 부산 시내 한 몇백 군데를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그 학교 하는 정도의 이렇게 부촌이라고 하죠. 예, 그런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에 이제 방법, 원리,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것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뭘 제일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만, 한 70%, 한 반 아이의 70%가 올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올백 맞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꼭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이래서, 부모님한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맞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한 번 올백 맞았으면 좋겠어요. 올백 맞아서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론 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시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되게 어떤 이런 점수 하나, 문제 하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 것도 어떤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긴 한데, 어때요? 이거를 억압으로 완전히 이게 통제하는 하나의 이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올바른 욕망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뭐 이 나라를 어떻게 뭐 구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부모님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욕망이 어떤 것일까? 어떤 돈에 대한 욕망일지, 명예에 대한 욕망일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간적인 나의 인간의 자아실현, 예, 자기의 어떤 완성, 이런 게 목표가 될지, 이런 어떤 욕망을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나의 욕망은 어떤 건가요?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아쉬워했던 어떤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못 이뤘던 거를 이루고 싶거나 이런 욕망은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욕망이 어때요? 나를 구속하고 이 아이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목표와 욕망,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다른 의미와 무게로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보면서 나는 어떤 계통의 욕망을 꿈꾸고 있고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또 이제 법이나 도덕,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죠. 법은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마지막 보루일 수 있고요. 도덕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규칙을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양심은 어떨까요? 양심은 내 양심상 그게 안 돼. 얘기를 많이 이렇게 엄마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양심이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왜 양심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심은 정말 양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법과 도덕은 이렇게 성문화돼서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따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양심은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또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성생활을 하다가도 노예가 들어와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양심이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우리나라도 인권이라던가 이런 걸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양심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때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양심을 넘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양심을 지킨다고 했을 때 정말 양심적인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전엔 무지가 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야 합니다. 내 양심도 정말 양심인지 아니면 내 양심이 폭력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내 양심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나의 양심은 올바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시대에 따른 이런 양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통제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과거에 들었던 말들, 그래서 내가 쌓였던 생각들, 편견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나를 통제하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자랑스러운지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행복한 게 자랑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반듯한 옷과 명예와 그 다음에 차가 있어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표현하고 나를 반듯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나의 과거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형성했나. 그래서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거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과거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양심으로 나는 지금 나를 통제하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리고 내가 가졌던 이런 통제를 통해서 나는 또 통제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권력들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떤 지위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일상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권력들이 있어요. 엄마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통제를 하려고 하지요. 가장 요즘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에게 통제받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동등한 충분한 가사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남편의 돈을 소비하는 이런 것으로서 대접받는 경우도 아직도 많지요. 이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당당하게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통제를 받고 있는가, 자유로운가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있는가예요. 나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혹시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육은 필요해요? 예, 훈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훈육과 교육이 아닌 나의 욕망과 어떤 교묘한 나의 술수로 인해서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초에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늘 남아요. 재수가 너는 그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인데 시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이 때문에 네가 하고 싶거나 네가 원하는 거를 포기하지 마라. 너는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살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너무 고맙고 또 그 말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에 약속을 지켜준 남편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어쩌면 내가 뭔가를 마음껏 추구하면서 그걸 벽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이름 그런 걸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엄마로서 내가 자식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교묘하게 조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법칙은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그 누구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양심과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잘못된 과거에 입력된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도록 노력을 해보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스며든 습관들 때문에 내가 양심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조차 판단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옳고 그른지, 예, 분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다시 자꾸 돌아봐야 되죠. 자꾸 얘기도 나누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살자. 그리고 남에게도 자유를 주자. 행복할 것 같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